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여행입니다. 오늘은 지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간에 대해서 보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라에 대한 거, 지라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지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이 있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절단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적비수, 그 다음에 그 백비수 그런 것도 있고 중심 동맥이 있죠. 그러면 요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비동, 그게 아마 동양혈관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몸에서는 어디 가서 이 비장이 있는가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바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 시간도 이야기를 했지만 간은 바로 가로막의 위에 상복부죠. 그러니까 뱃속 속에서는 바로 제일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간이 있고 우리 기관에서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지라는 어디가 있냐면 그 상복부의 왼쪽에 있어요. 근데 지라는 이 앞에 등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콩팥도 있고 위도 있고 그 다음 췌장도 있고 여기로 가는 대장의 결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지라는 그렇게 가려져 있다. 근데 여기 지라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듯이 백비수랑 적비수랑 있는데 여기에서는 혈구들의 묘지라고 그래요. 그 지라는. 왜 혈구들의 묘지가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늙은 것들 그 다음에 적혈구랑 다 죽여요. 죽여가지고 그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해된 것은 간으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면 간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쓸개즙도 만들고 재활용도 하고 그러죠. 그 쓸 수 있는 거는 다 재활용해요. 그래서 저기가 간은 저기는 림프절이 변해서 된 거예요. 림프절로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거죠. 제일 크니까요. 그래서 방어기관이에요. 간이 해독기관이라면 지라는 우리 몸의 방어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우리 몸에 나쁜 것들 그런 것들도 저기에 전부 잡아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 지라 속에는 또 혈액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간에도 혈액이 저장되어 있지만 간은 그래서 빨갛잖아요. 그렇지만 간에는 하는 일이 더 많죠. 그래서 비장 속에 혈액을 저장했다가 만약에 어느 곳에 여기 혈액순환을 못해 혈압이 떨어져서 그러면 바로 비장이 지라가 수축을 해요. 그래갖고 혈액을 분출해요. 밖으로 혈액을 분출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혈액이 제대로 혈압이 올라가 갖고 제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라가 바로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비림프구 그러니까 그 여포층이 그 여포들이 막 있는데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있죠. 여포가 폴리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층에서 바로 비림프구 그러니까 림프구는 아닌 림프구죠. 비림프구를 생산을 촉진해요. 그러면 그것들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형질세포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뭐가 되느냐 면역글로불린이 돼갖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라에서는 림프구도 만들고 그 감마글로불린 될 수 있는 것도 재료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의 방역기관이라 이 비장이 없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힘들어지게 돼요. 여기에. 그리고 림프절이 변한 거다. 이것도 약간의 림프절이 변한 것 같고 우리 목에 입속이나 그 인두에는 편도가 많았거든요. 그 편도들도 바로 림프절이 변한 거죠. 크게 만들어진 건데 많이 합쳐갖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것들은 전부 림프절이에요. 이 림프절에서도 그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어갖고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싹 들어가면 균을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이물질도 없애고. 근데 이 질환은 그런 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기관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간에서 하는 일이요. 이거는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이에요. 간은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담즙을 생산한다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쓸개즙 생산, 담즙을 생산을 하고, 간에서 또 소엽으로 돼 있다겠어요. 간소엽,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50만 개가 들어있다겠죠. 그런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혈당 조절을 한다. 혈당 조절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필요한 거 0.1% 되게끔 포도당이 혈액에 녹아들게끔 항상 일정하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슐린 이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녹말이는요, 녹말이 소화돼 가지고 저기 되면은 녹말은 포도당 수백 개가 합쳐져 갖고 만들어진 다당류거든요. 그것이 따닥따닥 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면은요, 밥은 우리 한 그릇 먹잖아요. 한 공기를 먹든. 그래 갖고 그 모든 포도당이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갑자기 그대로 흘러가면 혈당이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 가지고 그 포도당을 차곡차곡 연결을 해요. 그러면 다당류가 돼요. 다당류인 그리코겐이 되는데 그건 좀 수천 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건 다당류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아요. 혈액에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니까. 녹말과 마찬가지로 물에 녹지 않고 그 포도당은 물에 녹아요. 단당류니까. 그래서 그 그루코겐으로 저장을 해서 대개는 200g까지 저장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400까지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요. 간덩어리가 큰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해놨다. 우리가 배고팠을 때, 굶었을 때 또는 식전 그럴 때는 혈당량이 적어지니까 그리코겐을 췌장에서 나온 호르몬이 다시 토막토막 쳐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이 포도당이, 혈당이 갑자기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아드레날린이 나오거든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요, 여기에서 그 혈당을 막 증가시켜요. 그래가지고,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요, 코르티코이드라고 해서 그 당질 대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거는요, 어디로 가느냐면, 그 단백질이라는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거 세포로 포도당을 막 만들어서 내놔버려요. 그래서 바로 혈당이 증가해서 여러분이 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고 나면 갑자기 급성 뭐랄까 당뇨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계속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당질 조절이 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를 하거든요. 여기 간에서는요. 단백질도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합성도 하고 바로 단백질을 다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혈액에 내놓기도 하는데요. 간장에서 알부민 있죠. 계란 흰자가 알부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양실조다 그러면 단백질 부족이다 하면 알부민 주사를 맞잖아요. 그 알부민이나 그다음 혈액 응고에 관계하는 피브리노겐 이거는 액체 섬유소라고 할까요? 그 피브리노겐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라는 것도 혈액 응고에 관계하는데 간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프로트롬빈 만들 때는요 비타민 K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할 때도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만들어서 단백질이거든요. 다 만들어요. 알부민은 또 여기 우리 온몸에 물질을 만들어 갖고 갈 때 그 알부민이 바로 뭐냐면 포장으로도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간에서는
여러 가지 500개 정도인데 여기에선 또 뭣도 하느냐 하면 지방질 대사도 해. 지방대사.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해서 이제 아세톤체, 아세톤 뭐 체라고 그렇게 말해요. 케톤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을 때, 지방식만 먹을 때 그런 것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요. 그것이 문제는요, 우리 뇌 속에서는 포도당만 써요. 뭐 일부 양쪽에 어디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케톤체도 쓴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밥을 너무 굶고 탄수화물 계통을 너무 안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먹을 때는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좀 저기해요. 왜냐고? 뇌는 포도당만을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당분이 너무 많이 들으면 그리코겐을 합성하고도 남고 막 그러면 바로 포도당을 가지고 뭘 마냐면 지방산으로 만들고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뱃속에 그 뭐냐면 그 중성지방 쌓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에서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또 어떤 일도 하느냐 하면은 간은요, 그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씩 만들어 갖고 여기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부족한 것만 섭취한다 했죠. 근데 그 콜레스테롤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세포막은 인지를 들었어요. 근데 인지제는 불포화지방산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좀 올라가거나 저기 했을 때 보통 때는요, 그게 흐물흐물해요. 인지질이라 세포가 형태가 확 안 잡히진데 그 인지질로 된 세포막 안쪽을 갖다 콜레스테롤이 싹 뒤집어 싸요. 뒤집으면은 바로 뒤집어 배열을 시키면 세포가 형태를 유지해. 왜냐하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로 되잖아요. 그리고 인지질 불포화지방은 바로 고체가 안 되죠. 기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용도 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고 여기서 콜레스테롤을 부족하게 된다. 그럴 때는 섭취한 것도 없고 부족하게 되면은 부신피질 호르몬하고 부신피질하고 성호르몬이 바로 뭘로 콜레스테롤로 만들거든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베타카로틴도 분해해 가지고 비타민 A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눈에 좋은 C용 만들죠. 그 간상세포가 깜깜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C용 비타민 A 때문이다 그래 갖고 하는데 그것의 C용 물질도 여기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열나면요 눈도 빡빡하고 눈에도 열나요. 둘이는 친구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은 그런 작용을 한다. 이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또 가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간은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이고 해독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일을 많이 하니까 보일러실 해를 덮게 하고 혈액이 부족할 때는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지라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혈할 때도 바로 300cc 그 정도가 여기에서 방출할 수 있는 양이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헌혈해서 피를 뽑아요. 그러면 이 지라가 수축해 갖고 혈액을 뿜어서 그거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은 해독 작용이고 해독 기관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라는 비장은 바로 어떤 거냐, 저기에죠. 방어기관이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